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은 누구나 꿈꾸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특히 직장 생활을 마친 후 무일푼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에 갇혀 그 꿈을 포기하거나 미루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할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무일푼이었던 사람이 5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와 계획, 그리고 끊임없는 실천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당신이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박 씨를 소개해 볼까요? 박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퇴직금은 없었고 그동안 저축한 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직후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돈이 아닌 시간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 고민했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그는 자신만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해외로 떠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금융업에 종사했지만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산 축적이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며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그가 가진 작은 자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갔고 결국 해외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험은 우리가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며 실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창업을 결심한 이 씨입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 후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인 일일 수 있지만 이 씨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점차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 얻은 네트워크와 마케팅 경험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퇴직 후 무엇을 시작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창업도 중요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박 씨처럼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방법, 김 씨처럼 자산을 축적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이 씨처럼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까지 그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계획과 실행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닌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야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가며 그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삼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재정적 독립을 위한 심리적 준비입니다. 이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심리적인 준비 없이는 물질적인 변화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준비의 중요성은 행동경제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그리고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쌓아온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경제적 독립 목표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통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정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고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은 일종의 근육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차근차근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심리적 준비에는 불확실성 관리도 포함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는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작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실패는 단지 부정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자세입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내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성공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선 목표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심리적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종이에 적거나 디지털 플래너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뇌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자동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작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큰 목표는 종종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쪼개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대해 매일 일정 시간 공부하는 등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실천할 수 있을 때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기 반성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아갔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인지행동치료 CBT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지속적인 행동과 심리적 준비가 결합된 복합적인 노력입니다. 재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자기 통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경제학, 심리학,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대로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길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준비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